사실 여러분 제가 한 권 리뷰를 할 때는 당연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진짜 딱 한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empowerment. 영문학을 전공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책이라고 하니까 저도 작정하고 썼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자 앤드류의 동생 헬렌은 짱구를 굴리죠. 읽기를 구원으로 예술로 만들고 있다 라고 적어놨거든요. 뭐랄까 자기 해방? 안녕하세요, 토리카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지금 굉장히 더운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계실 텐데 어떤 책들을 읽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요즘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뭐 인스타 이런 것들 보니까 다들 모르겠죠.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전을 붙들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가 좀 특별한 진짜 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고전은 아닌데 고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책을 발견을 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파르나소스 이동서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면 마차가 있는데 여기 뒤에 책을 잔뜩 싣고 미국 동부 여기저기를 다니는 그런 어떤 모험 이야기, 여정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뭐 모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이란 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책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인물의 어떤 말 속에서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독서 입문자들에게 소개하기도 너무 좋겠다. 그리고 지금처럼 너무 덥고 습해서 나가기 그런데 책과 관련된 이야기 들으면서 모험을 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책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단 한 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뭔가 문학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강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문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수업을 이끌어 주시는 이제 강사로서 오시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책이면 뭐 책을 펼치기 전부터 되게 딱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읽으면서 진짜 이거 왜 좋다고 했는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좀 읽으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모험, 고전, 여성, 문학, 글쓰기, 캠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낭만, 사랑 이런 게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약간 로드 영화 같은 그런 어떤 모험 소설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독서로 이끄는 이런 책, 특히 고전 문학으로 이끄는 이런 책, 에세이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너무 아름다운, 너무 잘 쓰여진 미국의 소설이죠. 제목부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파르나소스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스 신화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파르나소스 알 것 같은데 그 델피 신전이 있는 그 산을 파르나소스라고 하죠.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스가 너무 좋지만 그리스의 그 델피 신전이 있는 곳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델피 신전이랑 뭐 아라호바라고 하는 그런 동네 그게 다 이제 파르나소스 산에 만들어진 곳인데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곳을 제목으로 하니 저의 확실한 취저가 되기도 했죠. 그 그리스에 있는 그 파르나소스 산의 이름을 가져다가 본인의 마차에다가 이름을 짓고 이걸 가지고 미국 동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문학을 전파하고 여기에 표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문학을 전파하고 글을 전파하고 이야기를 알리는 그 사람은 진정한 이 시대의 방판이죠. 진짜 방판의 어떤 시조새 같은 사람이죠. 인물들로 들어가면 잠깐 스치는 사람들 외에는 일단 등장인물이 굉장히 적어요. 주인공 헬렌 맥길 그리고 헬렌 맥길의 오빠 앤드류 맥길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 파르나소스 이동서점의 주인인 미플린 아저씨가 나옵니다. 로저 미플린입니다. 자, 일단 이 책을 내려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헬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시골 어느 곳에서 혼자 이렇게 막 이제 뭐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가정교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근데 오빠가 앤드류가 그를 진짜
엄청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글을 잘 쓰다 보니까 글만 쓰는 거예요.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책이 나온 건 1917년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어떤 시골에 살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시골 일들 A부터 Z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뭐 닭장에서 닭도 꺼내와야 되고 계란도 꺼내와야 되고 이것도 빻아야 되고 바느질도 해야 되고. 근데 오빠는 안 하죠. 원래도 안 했지만 책을 쓰고 그것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완전 대스타가 되거든요. 대스타가 되면서 더 안 하죠. 더 책만 쓰죠. 그러니까 여동생은 오빠 덕분에 이제 돈을 버니까 뭐 가정교사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됐지만 아무튼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빠는 집안일을 거의 하나도 안 하다시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터에 어느 날 이런 희한한 마차를 몰고 온 사람이 본인의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앤더스 집인가요? 하면서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앤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약간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동서점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마차는 파르나소스라고 하는 제 마차고, 자 하면서 쫙 여는데 정말 멋진 책들이 그 마차에 가득 실려져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팔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책을 많이 팔고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내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팔까 합니다. 근데 이 파르나소스 이동서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앤드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앤드류한테 팔려고 왔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앤드류의 동생 헬렌은 짱구를 굴리죠. 가뜩이나 책만 보는 우리 오빠가, 가뜩이나 글만 쓰는 우리 오빠가 이 파르나소스인지 뭐 살사소스인지 하는 이동서점을 사면 얼마나 더 책만 볼까, 얼마나 더 나를 안 도와줄까. 난 그거 못 보지. 그렇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Good Lord! You got yourself a deal, Mr. Mifflin. 그때부터 이제 이 소설이 약간 로드 같기도 하고 누이 해방일지 같기도 한 그런 책이 됩니다. 잠시라도 나 오빠를 피해서 이렇게 나 혼자 잠시 나갈래. 약간 자아찾기가 시작된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본인이 모아놨던 돈, 뭐 차를 사려고 모아놨을 거예요. 본인이 모아놨던 돈을 미플린한테 주고 이 서점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미플린 입장에서는 그냥 뭐 서점만 이렇게 띡 주면 이 사람이 이걸 삶아 먹었지, 구워 먹었지, 망할지, 불에 태워 먹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파르나스 이동서점은 미플린한테는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이동서점이거든요. 헬렌 맥키시가 지금 인수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이걸 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몇 날 며칠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가서 이 리플린이 하는 이야기, 문학은 왜 소중한 건지, 여러분한테는 어떤 책이 필요한지, 지금 자녀들이 이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보물섬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 앞에서 내렸을 때는 아니에요, 저는 책 같은 거 안 읽습니다. 지금 무슨 책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손님께서 요런 책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딱 기가 막힌 책들을 싹 골라서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렇게 하면서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띄엄띄엄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 미국의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딱 이렇다 할 취미가 없기도 하거니와 책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혹은 딱 맞는 책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이 배경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그들이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완전 내 거다 하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선별을 하면서 세일 피칭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 것들을 읽어나가는 재미가 아주 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너무 좋은 말이다, 이건 정말 함께 안 나누면 안 되겠다 하는 애들, 줄친 아이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시작은 우리 최근에 또 국제도서전 겪으면서 책에 대한 이렇게 약간 우리가 뭐 미디어 상에서 댓글로 약간 접하게 됐잖아요. 그들을 염두하면서 제가 이걸 읽을 때 이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인생을 위한 3가지가 있다. 배우는 것, 버는 것, 그리고 열망하는 것이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과 또 누군가를 위해서 빵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또한 열망해야 한다. 알 수 없는 것을 알기를 열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파르나소스는 폭풍을 알린다는 바다제비와도 같아요. 나는 책 쓰는 일의 주된 어려움은 일어날 일들을 고안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파르나소스를 타고 다니면 온갖 폭풍 같은 모험 이야기를 다 겪거든요. 그것들을 적다 보면 그 이야기 자체가 진짜 오디세이로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이 책 중에서 요렇게,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읽기를, reading, 그 읽기를 구원으로 만든다
예술로 만들고 있다 라고 적어놨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길래 제가 이렇게 읽기를 구언으로 예술로 만들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래요. 헬렌은 이미 오빠가 없는 사이에 제가 살게 해가지고 샀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플린과 함께 떠납니다. 떠나면서 뭔가 오빠한테 잡히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떠나죠. 그러면서 어떤 가정들한테는 어떤 걸 하고 어떤 가정들한테는 어떤 걸 소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플린이 하는 말입니다. 이 일에서 만날 수 있는 끝내주기 멋진 시간이란 이런 겁니다. 어느 여름날 페그와 보크와 내가 느긋하게 길을 갑니다. 어쩌다 보니 어느 하숙집 옆을 지나고 있어요. 하숙집 사람들은 모두 점심을 마치고 베란다에 나와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아주 심심해요. 당장 세상을 하직해도 아쉬울 게 없을 만큼 심심한 거죠. 아무 읽을 것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저 앉아서 햇빛 속에 앵앵거리는 파리를 쳐다보거나 닭이 부리로 땅을 헤집는 걸 멍하니 바라볼 따름이죠. 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제1의 사업이 뭡니까? 바로 인생을 사랑하게 해주는 책을 파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파르나 소스를 쉽게 잊지 못하죠. 어떤 책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오헬리의 작품이 제격입니다. 아무리 맹탕인 사람이라도 이 작가의 이야기에 마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오헬리는 분명 인생을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 인생의 풍자를 더하여 글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밤 깊도록 오헬리와 윌키 콜린스를 읽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작가들의 책을 다 삽니다. 그리고 다음엔 더 갖다 달라고 하죠. 내 생각이란 이런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다시 말해 시골 사람들은 책을 손에 들 기회조차 없었다. 책이란 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대학 총장들이 오피트 서가의 고전 총서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도 좋고, 출판사들이 리놀륨 클래식 시리즈를 홍보하는 것도 다 좋지만,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그들에게 실제적인 웃음과 자극을 줄 수 있는 유익하고 편안하며 간소한 것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난로 손질을 열심히 하고 땔감을 정성껏 구비하며 설거지를 정갈하게 할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것들이다. 시골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 가치 있는 걸 읽도록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문화의 캐러반이 열망에 맞이하는 일이다. 뭐 이런 거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머쓱하며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 진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헬렌은 옆에 앉고 미플린 이제 가면서 뭐 산길을 타고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또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땐 그는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내려서 책을 팝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책을 파는 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문학을 알려주는 거, 그건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내려서 그 세일 피치를 하기 시작하죠. 자, 친구 여러분, 다들 개에 관한 에이브람 링컨 농담 기억하시나요? 에이브람은 이렇게 말했죠.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면 개는 다리가 몇 개냐고요. 여러분은 5개라고 말하시겠죠? 그러나 에이브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4개라고 했습니다. 왜냐?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다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뼈 때려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를 권리가 없습니다. 단 한 권의 좋은 책이라도 알고 있지 못하면 말입니다. 매일 저녁 술집에서 파이퍼 하이잭을 홀짝이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자비로우신 창조주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서가에 좋은 책 몇 권쯤 가진 사람이라야 아내를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귀히 대할 줄 아는 사람이며 스스로 더 나은 시민이 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판촉 활동을 해요. 그러자 손님이 지당한 말씀이요.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오. 책에 대한 얘기나 좀 더 해주쇼. 라고 하죠. 그러면 물 만난 고기 마냥 또 책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온 힘으로 외치죠. 이 책은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구석이 많아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소설의
이 소설에 등장하는 작가, 인물,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아까 그 주인공 오빠 앤드류가 책을 냈던 곳의 이름은 출판사의 명칭은 데카메론입니다. 데카메론. 실제로 이 미플린이 돌아다니면서 집집 가가호호 방문해서 막 이야기 썰을 풀어주는 거 데카메론과 굉장히 많이 겹치죠. 그것 말고도 윌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윌리엄 해즐릿, 찰스 윌리엄 엘리엇, 작은 아씨들, 허크베리 핀의 모험, 감자, 오헨리, 윌키 콜린스, 데니얼 분, 키카슨, 버펄로 빌,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말을 빌리자면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미플리는 뭔가 말을 할 때 본인이 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알고 있는 문장도 많고. 그래서 뭔가를 따올 때 헨리 제임스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내가 버나드 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또 뭐 웹스터 아시죠? 사전. 내가 노아 웹스터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뭐 자세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어떤 작가 명칭 또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점. 독서 경험에 있어서 나의 다음 챕터를 이끌어주기에 진짜 너무 좋은 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책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굉장한 모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름날 이게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완전 제 개취거든요. 모험을 떠나는데 너무 낭만적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 차를 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여정은 캠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야영이 될 수밖에 없죠. 비가 오면 장막을 내리고 이렇게 빗소리를 통통통통 들으면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장막을 끌어올려서 햇빛도 쐬고 말한테 풀을 먹이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은 아니고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그리고 치즈를 구워 먹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야영에서 된장찌개 해 먹는 거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밤 기운을 이불 삼아, 어떤 별을 이불 삼아 된장찌개를 해 먹고 이런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여기서도 뭐 캠핑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마차를 옆에다 놔두고 나는 뭐 차를 끓이고 연유를 발라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내가 진짜 어떤 여름밤에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도 이 책의 두 번째 재미 요소. 그리고 세 번째 있는데요, 작정하고 썼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완전 누이의 해방일지 같은 느낌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해방일지 같은. 이 누이가 와서 내 밥을 해줘야 되는데, 내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누이는 어딜 갔을까? 어딜 갔음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앤드류는 동생 헬렌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당연히 만나서 잡히고 하긴 하죠. 잡히기 전까지 혹은 잡히고 나서 또다시 혼자의 길을 떠나가고, 나중에 진짜 영영 미플린과 잠시 빠이를 하게 되거든요. 잠깐 미플린이 하는 걸 이제 보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첫 연설을 본인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책은 약간 작정하고 쓴 느낌이 들었어요. 여성 해방, 집안일 해방, 그리고 빵 덩어리를 반죽을 만들고 하는 일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잘 절묘하게 섞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둘은 굽어지는 넓은 비탈을 가로질러서 막 달그락 하고 있어요. 푸르디 푸른 천공에서 멋지게 빛나는 풍경을 보면서 내 마음도 한껏 부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으로 나는 앤드류가 방랑 여행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그동안 가려져 있었을까? 왜 빵 굽는 초월적 신비는 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바람과 하늘과 나무 사이의 바람을 보지 못하게 가린 걸까? 우리는 길가의 흰색 농가로 다가갔어요. 대문 옆에서 농부가 통나무 위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나뭇가지 하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한 여자가 난로에 검정 도료를 칠하고 있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오, 가여운 여인, 당신은 난로와 주전자와 그릇과 온갖 허드렛 일을 내려놓아요. Put down. 단 하루라도 내려놓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저 하늘의 태양과 저 멀리 흐르는 강을 바라보아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단락 더 읽어드릴게요. 헬렌은 길을 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를 놓고 볼 때 나는 기뻤어요. 곰곰이 생각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모험은 약간 장난스럽게 혹은 일시적인 기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 모험은 내 인생의 중핵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상적이었고 그리고 젊은 암탉처럼 낭만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엘리엇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나는 공상적인 사람이 될 기회가 전혀 없었던 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책 전반적으로 헬렌이 나는 왜 이런 삶이 없었는가, 나는 왜 그토록 그렇게 수백 개 수천 개의 빵덩이를 만들면서 이렇게 독서는 10분도 앉아서 해본 적이 없었던 건가, 그리고 과연 농사 일을 하는 우리 여성들 중에서 그렇게 독서에 10분 이상 쓴 사람은 있었을까, 없을 거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새로운 깨달음, 나에게 진짜 행복은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진짜 딱 한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empowerment. 이 책 전반적으로 여성의 어떤 empowerment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저는 이제 떠올랐어요. 헬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단순히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이 파르나소스 이동서점을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니까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각성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그 수백 개, 수천 개, 우리 앤드류 오빠가 먹을 그 빵덩이, 밀가루 덩이를 만들고 자르고 그렇게는 했는데 왜 독서를 하기 위한 10분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시골에 사는 여성들 중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의구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empowerment의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서 여기저기 적어놨어요. 그리고 더 특별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 전반적으로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은 건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신화 세트가 미플린의 서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리스 신화가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걸 이제 파르나소스라고 하고, 말, 페그라고 하는데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페가수스입니다. 페가수스라고 불러요. 페가수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미플리는 본인이 굳이 친히 이렇게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책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을 막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본인의 굉장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어떤 뭐 프로메테우스 를 표현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읽게 되면 프로메테우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게 뭔지 모르는데, 근데 사실상 그 좋은 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주는 존재, 프로메테우스를 표현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닐 것 같긴 해요. 저는 프로메테우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이제 촬영하면서 다시 보면서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하고 다시 이제 위로 붙여놓은 애들 한번 읽어 볼게요. 이걸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가면서 미플린과 헬렌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플린이 말을 하는데요. 세상에 위대한 문학 작가들이 많고도 많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기적적입니다. 에디슨, 램, 헤즐릿, 에머슨, 로웰. 누구를 떠올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책에 대한 사랑을 소수만이 누리는 신비롭고 희유한 어떤 것으로 여겼어요. 한밤중 외딴 곳, 벽난로 앞에는 스페니얼이 깔개 위에 엎드려 있고, 책상 위에는 촛불과 포토와인이 놓인 그런 곳에서 시거를 물고 홀로 외로이 수행하는 연구 같은 것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문학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가정으로 끌어오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 과감하게 울타리를 뛰어넘은 사람, 문학을 자신의 사업이자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시골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책의 수는 더 적어지고 질은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는 7년 동안 이 희한하게 생긴 요새를 몰고 떠돌았지만 벤 에즈라 이름으로 말하건대 농가에서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농부들을 위한 도서 목록을 만들고 오피트 사과 총사를 선정하는 따위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당신이 직접 발로 뛰고 직접 만나야 되죠. 그들에게 책을 가져다 주고 학교 선생들 혹은 시골의 신문사나 농업 잡지사의 못된 편집자들을 자극하고 잘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당신은 조금씩 이 나라의 혈관에 좋은 책이라는 피가 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그 일은 어쩌면 오래된 시골집에 성배를 운반하는 것과도 같은 일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파르나소스가 이놈 하나뿐이 아니라 수백, 수천 대가 굴러다니길 바랍니다. 라고 본인의 어떤 책, 문학, 그리고 책 문학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미플린이 헬렌한테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것보다 어떻게 더 완벽하죠? 모험, 여성 인권 신장, empowerment, 그리고 책, 문학, 소외된 사람, 낭만, 나중에 사랑도 나와요. 사랑까지. 그리고 고전.
너무 좋은 책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이야기가 너무 쉬워요. 주인공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 주인공 많이 나오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주인공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사람 따라가는 것도 너무 쉽고 헷갈릴 틈도 없고, 그리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냥 풍경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낭만적이라서 이런 여름날 읽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진짜 강추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이 책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일단 요거 거 급히 하나 까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